예,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본인의 이 청년 1억 통장에 대한 꿈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윤석열표 1억 청년 통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급을 안 하다가요, 드디어 지난 2일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소영 인수위 경제 1분과위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한마디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관심 많은 이 청년 1억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선 이름은 청년 장기 자산 계좌입니다. 이게 당초 선거 공약 때 이름은 청년 도약 계좌였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였는데 이름이 청년 장기 자산 계좌로 조금 복잡하고 길게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이름은 가칭이고요. 얼마든지 이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장명 취지를 보면요, 장기라는 말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목돈 형성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 취지가 읽힙니다. 우선 아쉽게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아주 대략적인 얼개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선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일정 액수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일정 액수를 같이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직접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기존 제도들로는 좀 부족하다, 택도 없다, 너무 기간도 짧고 혜택도 작았다, 이렇게 새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무려 10년 만기로 하겠다. 이 10년 만기로 하겠다는 거는 더 오랫동안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파격적으로 해서 10년 후에는 정말 청년들이 1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월 70만 원 불입을 해서 1억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상황이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이 10년이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7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월 7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김소영 위원은 밝혔습니다. 이건 본인이 다 월 75만 원을 적립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해서 월 30만 원 정도 적립을 하면 정부가 뭐 한 4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한마디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1억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당초 공약에는 한 3.5%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김소영 위원이 얘기한 거는 3.8%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3.5보다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청년 장기 자산 계좌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좀 기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나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거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2,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에 최대 12만 원, 첫 해는 1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두 번째에는 월 24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런 총급여가 일정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 연 납입액의 40%까지 그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저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요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가구소득도 봅니다. 한마디로 집이 경제력이 좀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들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에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바로 청년 내일저축이라고 하는 제도도 현재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세 제도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름들도 비슷비슷하고요. 딱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만기들이 짧습니다. 2년, 3년 다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지원액도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기가 짧고 지원액이 작은 것을 한 번에 뒤엎겠다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입니다. 만기가 무려 10년입니다. 한마디로 오래오래 불입해서 이 목돈을 만들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 가지 청년 통장의 경우에는 다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에도 소득 요건이 있고요. 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도 소득 요건이 있고요. 청년 내일저축에도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윤석열표 1억 통장, 즉 청년 장기 자산 계좌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소득 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약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득 요건에 따른 가입 요건은 설사 없을지라도 추후에는 아마 이 소득 요건에 따라서 좀 지원액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 정확한 요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이 요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있습니다. 왜 이게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게 올 2월에 제가 하루 은행을 갔더니 은행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올 2월에 신청을 받았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청년 희망적금이 있는데 저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했던 내용을 보면 이 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표 1억 통장의 모습을 요건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청년 장기 자산 계좌는요. 청년만 됩니다. 청년. 그리고 일하는 청년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청년은 도대체 몇 살까지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청년이라는 게 법에 뭐 딱히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긴 당연히 만입니다. 그리고 만 19세라는 건 이게 민법상 성년이 되는 기준이죠. 그리고 만 34세까지 그렇게 청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만 35세면 이 계좌를 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청년 희망 적금 때 보면요. 이 병역 이행 기간은 빼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년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할 경우에는요. 저 34세가 아니라 36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군대 1년 갔다 오셨으면 저게 35세가 되겠죠. 한마디로 군 복무 기간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안을 해서 이 청년의 기간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때 그 나이를 따지는 기준은 가입일 기준입니다. 가입 당시에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면 그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19세에서 34세 되는 청년은 안 되고요. 반드시 일하는 청년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하는 청년이 뭐냐? 뭐 집안에서 어머니 일 도와주는 것도 되느냐? 안 됩니다. 바로 일하는 청년의 기준은 세무서 가서 소득금액 증명이라고 하는 서류를 떼는 청년만 바로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자, 올 초에 이 청년 희망 적금을 할 때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작년에 일을 했는데 세무서 가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알바라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그 사장님이 이 소득 신고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을 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가입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바로 이 윤석열표 1억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려운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있어야 저 혜택을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도대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 가입할 당시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몇 년 전에 일한 것도 인정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요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소득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 전에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매년 5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제활동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경정 절차를 거쳐서 그해 7월에 정확하게 소득이 결정이 되게 되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는요.
바로 그해 7월에 결정이 되고요. 그해 7월에 결정이 되는 건 그해 소득이 아니라 그 전에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윤석열표 청년 계좌가 시작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야 하는데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때는 올해가 아니라 바로 전에 소득이 있어야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아마 이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내년에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죠? 그렇습니다. 올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소득이 있어서 일단 청년 계좌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후에 소득이 없어도 일하지 않아도 이게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 시점에 그 전에 소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시차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2월에 받았던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청년 희망적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득 기준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의 경우엔 2,600만 원 되지 않는 그런 청년들만 됐습니다. 올 2월에 이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려고 했던 많은 청년분들이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나는 일을 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일했던 소득 자료는요, 언제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받고 올 7월이 돼서나 그분의 정확한 소득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저 청년 희망적금 받기 위해서 세무서 가서 소득금 증명원을 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는 만약에 재작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올 초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떼지니까 저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작년에 일을 했다 그러면 올 초에 가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 7월 돼서 그때 소득금액 증명원이 떼지는 경우, 그래서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차 때문에 불만들도 좀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도 물어봐도 이 시차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정확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라만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본인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저 청년 희망적금을 예를 들면요. 저건 소득 요건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2,600만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저게 7월 전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때 소득은 언제 기준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재작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 기준으로 일단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을 하면 그 후에 소득이 늘어도 저 계좌가 취소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잘 이용하면 본인이 이 좋은 제도에 올라타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런 청년 계좌에 대해서는 이게 소득이 필요한데 그 소득은 올해가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전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7월 이후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예상을 해보면요. 이 윤석열표 청년 1억 통장이 아무리 소득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요거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청년 희망적금의 경우에는요.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가입이 안 됐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 청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배제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표 청년 통장에서도 당연히 배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만기 10년의 상품이 시작이 되는 건 알겠다. 자, 그러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저 청년 계좌 3인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김소영 위원이 답을 했습니다. 새 정부는 요 기존 계좌들도 상호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당장 없애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계좌들은 만기가 짧습니다. 만기가 2년, 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곧 만기가 닥치고요. 지원도 곧 끊깁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제도는 만기가 10년이고 그래서 혜택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고 앞으로 중심은 새로 시작되는 제도에 확 쏠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 계좌는 이 증여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 계좌의 취지는 일하는 청년들이 본인이 돈을 벌 경우에 그 액수에 맞춰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청년을 위해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의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 부모님이 대납해주는 부분이 크지는 않아서 이게 증여세 뭐 공제 한도 내라고 하면 증여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만약 그 액수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런 증여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새 정부가 약속한 이 청년 1억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오늘 영상 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서요, 1억 만드는 꿈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